적중하신 토토방방 가족방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저희 가족방에서 모든 경기 언어범 및 핸디캡 최종 조합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가족방 입장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7일 해외 축구 4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잉글랜드 대 스위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잉글랜드는 스쿼드의 힘으로 꾸역꾸역 올라가고는 있다. 물론 감독의 경질설이 나오고 있을 정도로 분위기나 전술적인 문제가 심각한 것이 사실이다. 공격적인 전술을 사용하고 있지만 오히려 중원에서의 공간을 넓게 내주면서 위기를 자초하고 있는 모습이다. 현재 트리피어와 게이가 부상과 징계로 결장하게 되는 상태인데 수비진의 재구성도 잉글랜드의 골치를 아프게 하고 있다. 이어서 스위스는 강호들을 상대로도 중원을 쌈싸먹을 수 있다는 점을 증명했다. 자카와 프로일러를 통한 중원 장악과 조직력은 스위스에게 상당히 높은 가능성을 주게 하는 요소다. 물론 조별리그에서 무실점 경기는 하나도 없었지만 중원을 완벽하게 장악한 이탈리아 전에서는 11개의 슈팅 중 7개를 박스 바깥에서 하게 만드는 등 수비력에서도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넓은 중원에서의 공간을 스위스가 이용해볼 여지가 커 보이는 매치업이다. 잉글랜드도 이제는 수비적인 재구성도 우려해야 한다. 물론 잉글랜드 스쿼드의 힘으로 어떻게든 득점포를 가동하는 모습이 있고 스위스도 조별리그에서의 실점 통제력은 아주 좋지 못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압도적인 경기 양상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네덜란드 대 튀르키예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네덜란드는 일단 루마니아를 상대로는 무난하게 승리를 기록했다. 생각보다는 각포나 말런 등 공격수들이 골을 기록하는 빈도가 꽤 높아 보이는 모습이다. 물론 오스트리아에게 패하는 등 강한 기동성과 공격성을 가진 팀을 상대로는 수비가 고전하는 양상이 잦았던 점은 네덜란드의 약점으로 볼 수 있다. 튀르키예를 상대로도 수비진의 네임밸류와는 별개로 수비가 고전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본다. 이어서 튀르키예는 이기긴 했지만 사실상 졌어도 할 말은 없었을 것이다. 상대 공격진의 결정력이 매우 처참했기에 승리를 기록했지만 오히려 후반전은 오스트리아가 가두어 놓고 두들기는 양상을 만들었을 정도였다. 물론 이번 경기에서는 차라노글루도 돌아오고 속공 상황에서 젊은 선수들이 보여줄 폼에도 기대를 걸어볼 수 있지만 문제는 여전히 수비 불안이다. 기본적으로 두 팀이 보여주는 공격 성과는 괜찮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네덜란드도 튀르키예 같이 공격적으로 움직이는 기동성 좋은 팀을 상대로는 수비가 좀 흔들리기도 하는 편이다. 다만 튀르키예가 오스트리아를 상대로도 가두리를 당하는 등 안정성이 꽤 떨어지는 팀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네덜란드 승리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받아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 속 가족방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누르신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가족방 입장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콜롬비아 대 파나마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콜롬비아는 파나마 상대로는 5백을 돌파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하지만 풀백 무뇨스가 이득점을 기록하면서 측면에서의 공격 조립에 큰 힘이 되어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바탕으로 이미 조별리그에서 늪축구를 구사하는 코스타리카나 파라과이를 상대로 다득점 승리를 기록하는 등 낮은 라인을 돌파하는 데 어려움이 커 보이지는 않았던 모습이었다. 이어서 파나마는 5백을 가동하면서 잠그고 한방이라는 플랜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파나마의 경우는 이미 우루과이 상대로 측면 풀백 빈야를 막지 못해서 패하는 등 측면에서의 조립에 취약한 모습을 보여준 바 있다. 일단 파나마가 파하르도와 카라스킬라가 징계와 부상 의심인 상태이기도 하다. 콜롬비아의 건실함을 공략하기에는 어려워 보이는 게 현실이라고 본다. 콜롬비아가 주도권을 쥔 상황에서도 늪축구를 구사하는 팀을 상대로 측면 기동성을 앞세워 어렵지 않게 다득점 승리를 따냈다는 점이 중요하다. 파나마도 이 양상에서 우루과이의 풀백을 막지 못해서 패퇴한 바 있고 공격적인 한방도 콜롬비아의 건실함을 생각하면 통하기 어려워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콜롬비아 승리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우루과이 대 브라질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루과이는 현재로서는 콜롬비아와 함께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3승으로 가볍게 조별리그를 통과했는데 미드필더의 에너지 레벨과 측면 조립이라는 감독의 전술이 우루과이에 잘 이식이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브라질을 상대로도 중앙에서 단단함을 가져가면서 역습 한 방을 노리는 양상이 예상된다. 누네스가 남미 예선에서도 브라질을 잡아내는 선봉장 역할을 하는 등
이미 브라질을 상대로 승리를 기록한 적도 있었다. 이어서 브라질은 상당히 고전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시원하게 이긴 파라과이전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비니시우스의 기복이 상당히 심하다는 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코파 아메리카에서 가장 높은 패스 성공률은 83%에 그치고 있다. 비니시우스가 집중적으로 견제를 당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기존 에이스의 공백을 잘 메우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기도 하다. 우루과이가 상대에게 공격권을 어느 정도 내주지만 중원이 단단하고 역습 한 방으로 경기를 가져오는 실리까지 잘 챙기고 있는 모습이다. 브라질이 공격력에서 상당히 기복이 심한 상황이기도 한데 이미 남미 예선에서도 우루과이가 똑같은 방식으로 브라질을 잡아본 적도 있다는 점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우루과이 승리를 추천합니다.